이는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선거 전략으로 쓰일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장동은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게 악순환의 굴레가 되었습니다. 일부 지식인들과 언론인들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가 모른 척 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개딸을 비롯한 많은 유튜버들이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검찰이 만든 조작 사건이라고도 말합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진실을 뒤집어도 좋다는 비양심적인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장동의 진실은 이제 법원에서 밝혀질 운명에 놓였습니다.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제보자라고 밝히게 된 것은 정치가 부정과 부패와 함께할 수 없다는 양심의 반려였습니다. 대장동 사건 제보의 경위는 맨 처음에 2021년 7월 초순에 대장동 원주민 한 분이 찾아와서 대장동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고 이재명 시장이 약속을 어기고 원주민들에게 너무 높은 가격에 분양을 했는데 이를 여러 군데 호소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며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저는 캠프 종합 상황실장으로서 이 제보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아봤습니다. 확인 결과 대장동 관련 소송이 오랫동안 진행되었고 대장동 원주민들의 민원 처리 과정, 시의회의 기록, 대장동 부근 부동산 중개소 인사들의 증언 등 비리 의혹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의 주장과 달리 이재명 도지사는 2018년 도지사 선거 당시 자신의 제1의 최적으로 삼았던 만큼 한 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캠프는 6월 말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에 집중되어서 전문 역량과 시간을 투입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제 주변에 변호사, 회계사, 전문인 등 지인들을 모아서 대장동 관련 회사들의 공개된 재무제표 및 관련 인사들을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21년 7월 하순에 공개된 자료가 부족하고 조사할 권한이 없었지만 제보와 수집된 자료를 2주간 걸쳐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내세웠던 단군 이래 최대 업적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대장동 토지 조성 원가가 부풀려서 횡령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긴 시간과 우연을 넘는 인과관계를 볼 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인지와 개입, 결재 없이는 대장동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오래된 인연을 맺은 성남시 관련 인사들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시민운동가, 지역 언론인 등 많은 관련자들의 증언이 있었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이재명 시장에 반대하면 보복을 당할 수 있으니 익명으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천문학적인 배당을 받은 관계인들을 추적하면서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이 조사는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조사를 종결하고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대장동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채 그냥 없던 일로 묻을 것인지 검찰 고발, 언론 제보 등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캠프에서 이 사안을 공론할 것인지 이낙연 후보에게 보고해야 할 것인지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는 제가 모셔왔던 분으로 엄정한 자기 검열을 위해 언론, 수사기관 등의 확실한 정보가 아니면 행동하지 않는 분이었고 당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낙연 후보 측이 네거티브를 한다고 공세를 강화하던 터라 캠프는 문제제기를 해봤자 진실을 묻힌 채 역공에 빌미를 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낙연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언론에 제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1년 중순에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 3분에게 대장동 의혹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보도를 상의했습니다. 21년 8월 하순 이전에 몇 번 만났던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이 얘기를 하다 보니 박 기자가 관심을 보였고, 만약 진실을 확인하면 경제신문이 경기도로부터 피해를 보더라도 보도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성남의 뜰이나 화천대유의 실체를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다음 날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박종명 기자는 성남 화천대유 사무실을 탐문하고 나서 받은 자료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말하고 경기경제신문 8월 31일자에 대장동 의혹에 걸쳐 의혹에 대해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경제신문에 제보한 사실에 대하여 저는 이낙연 후보나 캠프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선거 전략으로 쓰일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침 지난주 박종명 기자가 제보자가 이낙연 최측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제보자의 역할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지만 이낙연 전 대표를 희생양으로 삼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음모가 있는 것처럼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밝힌 것처럼 최초 제보한 내용은 음모나 기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일 뿐입니다. 대장동으로 인해 현재까지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있으며 4분이나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제보할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비리의 규모와 관련자들의 훨씬 크고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관 법조인들이 연루된 50억 클럽은 조사가 완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만배가 대법원 노비로 판결을 바꾸었다는 의혹도 남아 있습니다. 대장동이 역사적 사건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대장동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